솔브레인 한번 볼게요. 솔브레인. 자, 솔브레인 보면, 자, 연봉 한번 볼까요? 예. 워낙 뭐 기가 막히게 올라갑니다. 그죠? 주가가 뭐 하늘을 찌릅니다. 그죠? 이렇게 쭉 그냥 여기도 통과하죠? 예. 사상 고가까지 그죠? 계속 나갑니다. 예. 자, 이런 데 한번 볼게요. 이렇게. 예. 그다음에 이런 데 한번 볼게요. 이렇게. 예. 어쨌든 주가를 가만히 보세요. 그죠? 예. 한 레벨 높이면 박스를 치다가 그죠? 그 박스를 넘어가면 그 폭만큼 올라갔다. 그죠? 조정을 주고 또 한 번 올라갔다 조정을 한 번 주고 또 그 박스만큼 올라갑니다. 이게 뭐 아주 전형적으로 가고 있죠. 이렇게. 그죠? 그럼 전체를 보게 되면 뭐 여기서 예, 올해 년도에서 올렸다가 눌렀다가 이 자리는 뭐 되게 의미가 있었던 거죠. 아무튼 이런 주가를 보게 되면 일정하게 이런 부분이 보이죠. 이런 부분이. 그죠? 이렇게. 이런 부분이 보이지 않습니까? 올렸다가 눌렀다가 올렸다가 눌렀다가 올렸다가 눌렀다가 올렸다가 또 이번에 눌렀다가 하지 않을까. 근데 이번에 누르면 깰 것 같지 않아요? 그런 생각 안 듭니까? 그래서 왠지 깨지면 얘는 이제 이만큼 빠질 것 같지 않나요? 이렇게. 지나고 나면 왜 내가 잡으면 거꾸로 가냐 이거죠. 그래서 올라갈 것 같아 잡았어요. 그죠? 하염없이 내려가서 주가가 여기 앉는 경우도 많죠. 그렇지 않나요? 주가의 성장세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어떤 거예요? 기대감, 실적, 기타 외부적인 변수 여러 가지가 작용이 되는 거죠. 그런데 한 가지는 분명한 것 같아요. 우상향으로 가는 기업은 분명히 좋은 기업인 건 맞죠. 그죠? 우하향으로 내려가는 기업도 많은데 그죠?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는 우상향으로 가는 주가를 관심을 더 갖는 게 아니라 우하향으로 떨어지는 주식을 더 관심을 갖는 것 같아요. 이렇게 말하면서요. 주가는 저점에서 사서 고점에 팔아야 맛이다. 주가를 주식 매매 가장 호재는 주식이 싸다. 거짓말을 잘하더라고요. 거짓말을 잘하더라고요. 자, 왜 거짓말을 잘하냐고 얘기하냐면 이게 내려오죠.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 주식이 되게 많이 보이죠. 그런데요, 이렇게 올라가다가 내려져 가지고요, 그냥 내려가서 상폐된 종목이 더 많아요. 그런데 우리가 지금 몇천 개의 그 주식 있잖아요, 여기. 그죠? 여기. 상폐된 종목은 여기서 없어지죠? 그러다 보니, 이렇게 해서 내려와서 주가가 이렇게 해서 없어진 주식은 없어졌어요. 그죠? 그러니까 그런 차트를 보지 않으니까 무서움을 못 느끼는 것 같아요, 사람들이. 그리고 거짓말 합니다. 주식은 싼 게 메리트라고. 보지 않느냐, 이렇게 반등하지 않느냐, 이렇게 하는데, 그게 아니라 이렇게 떨어져 죽은 게 더 많다니까. 설령 그런 종목이 많지 않다 하더라도요. 한 번 걸려들면 내 계좌는 깡통이라는 사실이에요. 한 번 실수가 그냥 끝나는 거죠. 그러면 주식은 어떻게 해야 돼요? 주식 매매는 기준 있는 매매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. 그래서 차트 분석을 하는 거죠. 기준 있는 매매를 하기 위해서. 그런 부분을 조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. 그래서 이 종목을 통해서 우상향으로 가는 종목 참 아름답다. 이렇게 표현하고 싶고요. 월봉 볼게요. 자, 월봉을 보면 여기 한번 볼까요? 자, 우상향으로 올라가는 이 그림에 쭉 연결시키면 올 자리가 온 것 같아요. 그죠? 기술적 분석으로 보면. 그죠? 그래서 지금 이 자리가 과연 오버슈팅이 나서 더 갈 것인가? 아니면 이제부터는 거꾸로 질지는 모르지만, 그죠? 어쨌든 많이 온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. 그죠? 굉장히 많이 왔다라는 느낌이 들어요. 이렇게. 그죠? 그렇지 않습니까? 자, 그러면 이 주식을 여기서부터 올리는 과정 속에서 보세요. 이렇게 지지를 하고 가죠. 제가 아까 그렸던 이렇게 지지를 하고 가죠. 이런 식으로. 그죠? 또 이런 식으로. 그죠? 그래서 올려놓고 눌렀다가 올려놓고 눌렀다가 올려놓고 눌러가다가 그러면 이렇게 빠질 것이냐 아니면 오버슈팅 나서 그냥 그대로 밀고 올라갈 것인가. 그죠? 아니면 밀린다 그러면 지지와 저항까지 내렸다 갈 것인가. 뭐 다양한 시나리오가 나오겠죠. 그런데 여러분, 내가 이 주식이 좋다고 칠게 잡았어요? 간다. 좋아요. 그죠? 근데 아니면 어떡할 거냐 이거죠. 그래서 기술적 분석과 기준을 정하는 게 중요하다. 계속 거듭적으로 강조하는 이유가 그거죠. 아니, 잡아서 가면 좋지. 근데 아니면 어떡할 거냐 이거죠. 그렇지 않습니까? 자, 주봉 한번 보도록 할게요. 자, 주봉을 최근에 보면 거래가 빵 터집니다. 그죠? 아주 좋은 모습이었죠. 자, 그래서 고점이 낮아졌던 전형적인 이 부분을 무게를 실어서 누가 뚫었습니다. 그죠?
솔브레인, 그죠? 뚫었죠? 너무 괜찮은 거죠. 근데 여기서 한참 수렴을 했어요. 그죠? 예, 저도 솔브레인을 보다가 지쳐서 안 봤거든요. 그랬더니 오늘 보니까 이 가버렸어요. 그죠? 수렴하다 드디어 나갔죠. 그리고 저 고점의 저항대를 단숨에 제끼면서 오늘 그대로 상승을 해버립니다. 그죠? 73,000원부터 갔으니까, 그죠? 이렇게, 그죠? 그냥 급등을 해버렸죠. 그죠? 그러니까 이 수렴 과정 속에서 얘네들은 무엇인가 갈등을 굉장히 심하게 한 거죠. 그렇죠? 간다 안 간다 간다 안 간다 하다가 결국엔 간다라고 결론만 나니까 그냥 달렸죠. 자, 그러면 이걸 이끌은 애들이 누군지 보자고요. 1번 볼게요. 외국인이었어요. 그죠? 외국인이었어요. 그죠? 판단에 그냥 들어오죠. 진하게. 자, 그 안에 기관들은 갈팡질팡을 했습니다. 간다는 게 안 간다는 게 그러고. 그런데 외국인들은 간다에 모든 걸 던졌습니다. 그죠? 그런데 개인들은 어떻게 돼요? 이 부분에서 잡았어요. 그죠? 잘 잡았죠? 잘 잡았는데 못 간다에 한 발 던졌어요. 그죠? 못 간다에. 다 던졌습니다. 그걸 싹 걷어서 외국인이 갑니다. 야, 멋있게 가죠? 진짜 돈도 많아요. 그죠? 저놈들 보면. 예? 저게 주식이 하나에 9만원짜리인데 그냥 싹 걷어갑니다. 그죠? 자, 그러면 향후 주가가 얘가 어디까지 갈 것이냐 논했을 때, 그죠? 이런 그림이 하나 나오죠.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채널 형태로 가고 있다 이거죠. 저는 그래서 어디까지 갈 것 같습니까? 라고 저한테 물으면 여기는 가지 않을까요? 라고 대답하고 싶어요. 여기는. 그 금액이 얼마냐고 물으면 모르겠지만 한 이 정도. 그죠? 10만 얼마죠? 10만원대 되겠네. 10만 1,000원대니까. 그죠? 그 정도는 가지 않을까라고 이렇게. 자, 그러면 이 주가가 밀리면 어디서 멈출 것 같아요? 그럼 1차적으로 지지하 저항이니까 여기서 멈추지 않을까요? 8만원대. 자, 그러면 또 밀린다 그러면 트렌드를 살려야 되니까 여기 75,000원대. 따라서 8만원과 75,000원대를 끼고 상승을 하지 않을까요? 라고 이런 대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면 정문일침 너 잘못되면 대응 어떡할래? 그러면 당연히 이 자리를 지지하는 게 센 놈이겠죠. 이 자리를 깨고 돌면 이 위에서 샀던 애들은 실망하지 않을까요? 이 위에서 샀던 애는? 그러니까 던지고 싶어지겠죠? 자, 그리고 거기까지 밀렸다는 것은 주가에 힘도 없는 거죠. 따라서 75,000원과 8만원을 기준으로 삼아서 솔브레인은 상승을 베팅이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. 근데 지금 9만원이잖아요. 쫓아가면 안 되죠. 저는 쫓아가는 매매 하지 말라고 그래요. 반드시. 왜? 9만원대 쫓아가면 손절이 75,000원 밑에 오면 너무 커요. 세요. 그죠? 손실이. 그러니까 뭐예요? 그 진입을 해서 내가 수익 나는 기대 수익률보다는 기대 수익감보다는 기대 손익비가 더 크다는 거죠. 그러니까 저는 이거 쫓아가지 말라고 그래요. 왜 이런 주식은 아무리 많이 간다고 쫓아가지 마라. 항상 제가 같이 공부하는 분들한테 강조를 합니다. 문제는 10개 중에 2개를 10개 중에 6개 간다고 칠게요. 뭐 그럼 전체적으로 수익이겠죠. 그런데 4개가 안 갔을 때 이게 여러분들 자르기가 쉽지가 않아요. 물타죠. 그런데 물타서 반등에 살려주면 좋은데 안 살려주면 영원히 안 오는 수가 굉장히 많죠. 역사적 고점이 돼버리죠. 자기가 들어간 자리가. 그렇죠? 그러니까 따라가는 것도 좋아요. 진입하는 것도 좋아요. 손절 없는 매매는 정말 위험하다. 정말 위험하다. 그거 주식하면 할수록 여러분 더 느낄 거예요. 따라서 기술적 분석은 어떤 부분 때문에 중요한 의미를 갖느냐고 저한테 물었을 때는 기준이라는 대목을 빼놓을 수 없다라는 말을 끊임없이 할 것 같아요. 저는. 그렇게 하고 있고요. 지금도. 기준. 진입의 기준, 손절의 기준, 청산의 기준. 그게 없이는 그냥 막연한 매매를 한다? 그러면 곤란해집니다. 그러면 곤란해진다. 자, 솔브레인이었습니다. 여러분. 정문일침이었습니다. 구독,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.